저희들끼리 떠들던 거, 그러니까 저희들끼리 드라마 보면은 말이 되냐, 저런 교수가 어딨냐, 저렇게 생긴 의사가 어딨냐, 저렇게 생겼으면 의사 안 하지,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카메라 앞에서 해서 올렸더니 생각보다 너무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잘 되면 또 열심히 하게 되니까 저희들이 처음 생각과는 다르게 더 자주 만나서 더 얘기도 많이 하고 더 많이 찍고 하다 보니까 잘 됐죠. 웹소설 작가를 또 시작하게 되셨잖아요. 예.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어떤 기막힌 기회였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소설을 또 쓰셨어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소설을 써보겠다는 생각을 한 적은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제가 이제 만화책도 되게 좋아하고 저희 아버지가 무협지 매니아여가지고 목사님이? 집에 무협지가 막 엄청 많았어요. 알수록 아버님 목사님이 궁금해요. 되게 우리의 어떤 틀을 다 깨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아주 뭐 지금 와서 생각하면 특이하신 분인데 그때는 목사님은 다 그런 줄 알았어요. 무협지 많이 보고 뭐 김용 소설 집에 다 있고 저희 집에 다 있고 그래서 이제 읽고 나서 더 재밌었던 게 이제 아빠랑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네. 아버지는 이미 뭐 여러 번 봐서 이제 다 외웠기 때문에 뭐 이 캐릭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럼 그 사람은 뭐 이렇지. 이제 막 무협 대담이 되고 이래서 무협지를 제가 정말 좋아했고 만화책도 제가 빌려서 보고 있으면 아빠가 뒤에서 보고 재밌냐? 이렇게 같이 보고 뭐 그래 되게 추억이에요 그게 저한테. 그래서 아까 아버님이 인문학적인 소양을 주셨다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서 엄청 도움을 많이 그랬군요. 장르 소양을 여기에 그러셨군요. 그래서 내공 같은 거 다 배우고 뭐 이러니까 그래서 사실 그때는 근데 독자로서 남아 있었고 이런 거 하면 너무 재밌겠다, 이런 이야기를 다루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런 환상만 있다가 군의관 때 이제 훈련을 따라갔는데 미조라는 무인도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공군 그 조종사분들, 파일럿들 그 사람들이 이제 불시착하면 바다에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무인도에서 이제 살아남는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생환 훈련이라는 거를 제가 이제 의무지원을 갔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태풍이 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조종사분들은 다 동기고 선후배고 하니까 막 자기들끼리 이제 신났어. MT야 완전히. 그냥 저는 혼자 이제 되게 선거예요. 군의관님 쉬십시오. 나 지금 오후 2시인데 뭘 쉬어. 여기 일주일 동안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막 그냥 뭐 밥 먹고 하면 이제 나 좀 얘기하고 싶은데 식사 맛있게 하셨으면 쉬십시오. 같이 놀고 싶은데 너무 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방 안에 혼자 들어와가지고 뭐하지? 이럴 줄 알았으면 뭐라도 갖고 올 거라다가 핸드폰을 보니까 웹소설이라는 게 있대요. 옛날에 봤던 장르 소설이 웹으로 볼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오랜만에 보다가 이렇게 시간이 났는데 나 그럼 한번 써볼까?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썼는데 대충 그렇게 초안을 쓰고 이제 제 동생한테 글을 좀 봐달라고 요청을 했죠. 제 동생이 이제 연세대를 나왔는데 내가 거기서 문학상을 탔었거든요. 원래 순문학을 꿈꾸던 이제 친구여가지고 동생이 이제 처음에 제가 쓴 소설을 보고 이거는 혈육이 아니고서는 볼 수 없는 소설이다. 이거는 소설이 아니다. 형은 지금 빨리 핸드폰한테 사과해라. 이거 데이터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이제 그래도 제가 좀 쓰고 싶어 하니까 이제 자기도 가르쳐 주는 게 재밌고 해가지고 좀 배워서 그때 당시에 데뷔를 했죠. 그래서 데뷔를 했는데 그게 이제 좀 처음 치고는 반응이 있는 편이어가지고 꾸준히 쓰게 돼서 이제 지금의 웹소설 작가가 된 거죠. 근데 그게 처음부터 막 그렇게 엄청 독자들이 많았던 건 아니죠? 막 잘 되셨던 건 아니죠? 그때는 뭐 한 달에 한 10만 원 벌었나? 그랬었죠.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가 웹소설이 한창 성장하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어요. 딱 그때가. 그리고 수요는 되게 많은데 공급은 아직 없는. 많지 않은. 그러니까 이 시장이 커지는 거를 잘 모르던 시기. 그래서 그때 근데 제가 우연히 정말 태풍 와가지고 시작을 하게 된 건데 진짜. 그게 지금 생각해 보면 사실 우연이 아니죠. 그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제가 무슨 여러 가지를 계획해가지고 앞으로 웹소설이 뜰 텐데 나는 글재주가 좀 부족하니까 의학소설 써야겠다. 의대를 가야겠구나. 이렇게 해서 간 건 아니니까. 다 우연이 된 거잖아요. 그럼 소설 처음에 썼던 무슨 내용이었어요? 기억나세요? 말도 안 되는 내용인데 대충 스토리가 어때요? 그
군의관, 제가 그때 군의관이어가지고 주인공이 예. 군의관입니다. 예. 주인공이 군의관인데 지방에 이제 복무하다가 서울로 올라가는 버스 타고 올라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네. 죽어요. 네. 근데 깨어나 봤더니 다른 세상이야. 마법이 있는 세상. 판타지네요. 네, 완전 판타지죠. 이건 말 같지도 않은 얘기. 정말 말도 안 되는. 예, 예. 그러니까 소설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예. 그게 사실 잘 썼으면 재밌을 텐데 네. 잘 못 써가지고 그게 재미는 없었어요 별로. 예. 근데 중간에 이제 어떤 귀족이 아픈데 얘가 군의관이니까 의료 지식을 사용해가지고 수술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때 독자들이 댓글이 달린 거예요. 아니 네. 너는 이런 걸 쓸 수 있으면은 왜 이상한 소설을 쓰고 있냐? 가서 의학 소설 써라. 그런 댓글이 막 그 회 차이만 수십 개가 달려가지고. 너무 예. 독자들이 오히려 네,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나는 잘하는 판타지를 거. 쓰면 안 되는구나. 그 다음부터는 의학물로 틀었죠. 아니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본인이 그냥 즐기면서 네, 재밌게 그렇죠. 했는데 모든 게 다 빵빵 터지고 예. 유튜브도 또 친구들하고 같이 대충 하고 어떻게 찍었겠죠. 아, 유튜브 저게 진짜 맞는데 그거 봐. 제가 이제 의학 소설을 쓰는데 사실 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게 실력이 늘잖아요. 예. 당시에 쓴 소설을 보면은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소설이에요. 사실. 예. 비문도 있어. 심지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 이거 무슨 말이야?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의학을 다룬다는 것만으로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 생각보다 일반 대중이 이 의학적인 지식이나 어떤 재미에 대해서 되게 수요가 있구나. 그렇죠. 궁금해하시는. 이거를 우리가 요새 핫하다는 동영상으로 풀어보면 어떨까? 예.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예. 친구들 중에 말 좋아하는 애들 있거든요. 이렇게 막 뭐 남자들끼리 모였는데 막 카페에서 막 한 4시간씩 있어도 막 좀 부족하고 이런 친구들 있어요. 술 한 잔도 안 먹고. 제가 약간 그렇거든요. 예. 커피 한 잔 시켜놓으면 이제 막 있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사실 유재석, 저희도 그렇잖아요. 유재석, 김용만, 지석진 셋이 앉아가지고 커피 리필해 가면서 6시간 수다 떨잖아요. 네, 그런 그런 거죠. 느낌의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예. 너 한번 해볼래? 라고 했더니 뭐 일말의 고민도 없이 그래 한번 해볼까? 그래서 이제 되게 가볍게 시작을 했죠. 네. 아마 그렇게 해서 예능 느낌이 난 것 같긴 한데 예. 그러니까 저희들끼리 떠들던 거, 그러니까 저희들끼리 드라마 보면은 말이 되냐? 예. 저런 교수가 어딨냐? 예. 저렇게 생긴 의사가 어딨냐? 네, 저렇게 맞아. 생겼으면 의사 안 하지. 맞아요.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네. 근데 그거를 그냥 카메라 앞에서 해서 올렸더니 생각보다 너무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잘 되면 또 열심히 하게 되니까 저희들이 처음 생각과는 다르게 더 자주 만나서 더 얘기도 많이 하고 더 많이 찍고 하다 보니까 잘 됐죠, 유튜브가. 근데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자주 하는 말 중에 이제 우리가 뭔가 일이 잘 될 때는 교만이라는 것이 먼지처럼 새어 들어온다라고 항상 자주 얘기하는데 우리 선생님은 어떠세요? 이렇게 모든 일이 문제 없이 아무 탈 없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불안감도 있을 수 있고 내가 교만해질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셔서 어떠세요? 사실 그거에 대한 되게 경계가 강한데 이것도 네. 약간 아버지 영향이 있어요. 네. 세상에서 제일 악한 게 교만한 거다. 네네. 어렸을 때부터 항상 네. 그 얘기를 해줬어요. 네. 딱히 내가 교만할 거리가 없을 때부터 뭐 공부도 못하는데 자꾸 네. 뭘 교만하래. 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잘 될 때 예. 되게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네. 내가 이렇게 잘 될 게 아닌데 왜 이렇게 잘 되지? 이러다가 이게 신기루처럼 사라지면 어떡하지? 네. 뭐 내가 뭔가 잘못해가지고 실수해가지고 이게 다 망가지면 어떡하지? 예. 그런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약간 슬럼프나 번아웃 같은 게 오기 전에 좀 방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네네. 혼자서 이렇게 망상을 돌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쓰는 웹소설이 잘 안 됐어. 예. 근데 이거 웹툰 되면은 진짜 좋겠다. 아하. 이거 드라마 되면 좋겠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뉴스 헤드라인식으로 지금 쓰는 게 중증외상센터다. 중증외상센터 웹툰화 전격 결정. 웹툰 1등. 혼자 상상한다는 거죠? 예. 상상하고 막 카톡으로 막 친구한테 보내요. 그렇게. 또 시작이네. 막 이러면 이게 또 왜 그러냐. 근데 그 망상이 사실 잘 될 때 실제화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진짜로 웹툰이 되고 드라마가 되고 뭐 유튜브도 10만 구독자가 되고 이렇게 잘 될 때 전 이미 한번 머릿속으로 돌려봤잖아요. 그러니까 막 엄청 들뜨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발바닥이 바닥에 그렇게 뜨지 않고 정말 이렇게 됐네. 이거 하나님이 이거 사실 기도 형식으로 한 건 아니지만 내 바람을 들어주셨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조금 그런 거는 좀 덜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막 너무 들뜨고 막 교만해지고 그런 건 좀 덜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망상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냥 큰 기대죠. 왜냐면 가능도 할 수 있는 얘기. 그렇죠. 망상이란
그냥 내가 누워서 갑자기 내가 송지은하고 결혼하게 되면 혼자 결혼식장에서 주례를 누구 시키고 전혀 될 가능성이 0.001%도 없는 걸 하는 게 정말 허황된 망상이죠. 그죠? 생각. 내가 갑자기 뭐 환소희랑 결혼할 거야, 뭐 정우성이랑 결혼할 거야, 뭐 이런 게 망상이죠, 사실은. 지금 이거는 가능도 할 수 있는 걸 미리 내가 큰 기대를 맞아요. 가졌는데 그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건 망상이 아니죠. 사실. 기대. 내가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얼굴이 정우성으로 변했어. 뭐 이런 거. 이런 게 그런 거는 망상이지. 망상이네요. 이거 네. 망상이지. 큰일 났네 그럼. 그렇죠. 근데 이건 내가 쓴 것이 1위를 할 수도 있는 일이니까. 가능한 일이니까. 그러니까 기대를 많이 크게 갖는 거지. 그죠? 그런 맞네요 진짜. 오늘 좋은 단어가 그치? 있었는데. 좋은 하고 났죠. 거 내가 태어났는데 갑자기 자고 일어날 때 정우성이야. 거울 봤더니. 뭐 이런 거. 그죠? 딴 데 가서 말할 때 써먹어야겠다. 우리 반대로 정말 내가 늘 하고 싶었는데 안 됐던 것들도 많이 있나요? 많이 있죠. 예. 제가 사실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보통 그냥 해보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뭐 군대 있을 때는 그 사격을 하면은 난청이 잘 생겨요. 예, 그렇겠죠. 근데 우리나라가 문제가 귀마개를 주는데 네. 귀마개를 줘서 끼면은 사격 통제관의 말도 잘 안 들려가지고 네네. 사실은 조금 소리 시끄럽게 들리는 게 사고 나는 것보단 낫다고 생각을 하니까 병사들이 예. 빼고 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뭐 돌발성 난청이 와가지고 빨리 치료 안 하면은 이제 영구적으로 귀가 안 들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 제가 이제 2년차 때부터는 청주에 있는 공군에서 제일 큰 병원에 있었거든요. 예.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이거는 어플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그냥 부대에 이렇게 뿌린 다음에 간이로 검사해가지고 이상한 거 총 쏘고 이상한 거 같으면 그냥 바로 오라고 해야겠다. 네. 그렇죠. 하고 더 심해지기 전에. 네, 친한 친구 중에 삼성전자 다니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네네. 얘기했더니 이제 그 친구도 군대 조교 출신이고 그래서 이제 예. 좀 뜻이 맞아서 만들었는데 이거 국방부에서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아유, 참 너무 필요한 앱인데 어찌 보면.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사실은 둘이 이제 돈과 시간을 들여서 했는데 뭐 실패한 것도 있고 소설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잘 안 된 소설도 많고 예. 영상도 항상 저는 기대가 크거든요. 예. 영상 올라갈 때 오늘 임급동 가는 건가? 내가 봐도 너무 재밌는데 안 돼. 사람들 안 봐. 이제 그런 것도 좀 그렇고. 그럴 때 좀 좌절하기도 해요? 근데 보통은 그러면 다음에 더 잘해야겠다. 다음에 또 만들면 되지. 약간 이런 예. 생각으로 넘어가는 편입니다. 이게 짜잘짜잘한 것들은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성격 자체가 또 막 이렇게 네, 그럴 막 것 같아요. 다운되고 막 심하게 그런 또 스타일은 아니세요? 어떠세요? 이게 아버지 때문인 것 같은데 약간 네. 그런 거는 잘 없죠? 없는 것 같아요. 그 실패했을 때나 성공했을 때나 어떻게 신앙의 힘을 느끼세요? 보통 저는 잘 될 때 더 느끼는 것 같은데 네. 그냥 정말 이유 없이 잘 될 때가 있고 네. 그다음에 제가 되게 인복이 좋은 편이에요. 네. 되게 사람을 잘 만나는 편인데 웹소설도 이제 그 매니지먼트라고 하거든요. 관리해주는 네. 사람들을 이분들이 이제 제 글을 가공해가지고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대형 플랫폼에 넘기기도 하고 네. 드라마 판권도 사실 이분들이 판매하는 거고 그다음에 웹툰도 이제 작가님들 모셔오고 뭐 이렇게 꼬시는 거죠. 이 작품 너무 좋으니까 웹툰 한번 해봅시다 이런 것도 다 여기서 하는 건데 네. 작가님들 만나보면 막 사기당하고 막 줘야 될 네네네. 돈 안 주고 예, 이상한 일이 되게 많은데 저는 지금 저희 대표님 이제 새벽기도 나가시고 예. 뭐 알고 만난 건 아닌데 만났더니 너무 신실한 기독교인인 거예요. 네. 너무 열심히 해주고 뭐 그런 것들도 되게 다 하나님 덕분에 만나서 잘 되고 심지어 제 웹툰 작가님도 뭐 우연히 만난 건데 저도 되게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저는 이게 주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고 작품 열심히 하겠다. 너무 안심이 되잖아요. 실제로 그 작품이 되게 잘 됐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곱씹어 볼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